16페이지에 연습 문제 9-10번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 자 거기부터 일단 진행을 좀 해보고 오늘까지 하면은 다시 삼각함수까지는 얼추 끝이 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처음부터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과서 그다음에 부교재 이런 것들의 유사 문제. 부교재가 그 양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교재 문제 자체를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부교재는 어차피 과제로 다 했잖아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유사성 있는 문제들 위주,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사성 문제 위주, 그리고 한영외고 기출 문제들 이런 거에 좀 더 치중해서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자, 마지막 삼각함수 파트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틀 전인가 되게 너무 더웠어요. 오늘 좀 더운데 안 덥니? 좀 괜찮은데 틀어도 돼요. 더워요? 덥지 않아? 나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이틀 전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어컨이 청소가 안 됐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에어컨도 못 틀고 그냥 수업을 막 했다. 뭐 이제 한 20명 막 이제 그 강의실에 그냥 막 뛰어가지고 막 수업을 막 했어.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수업하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실장님이 에어컨 트시지 왜 안 틀었냐고 그러더라고. 에어컨 청소를 벌써 미리 했더라고요. 몰랐어. 에어컨 청소가 안 된 줄 알고 너무 그냥 더운 상태에서 수업을 했는데 올해 여름엔 더 덥대요. 작년보다. 어떻게 또 여름을 또 보낼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만간 우리 학교 가면은 우리 좀 맛있는 거 좀 먹읍시다. 우리 수요일 날 그때쯤 돼서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지금은 좀 약간 그래도 음식물 먹는 것도 좀 약간 조심스러워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것도 부모님들 중에서 왜 이러한 때 왜 같이 음식을 이렇게 칭칭이며 먹었냐 이런 말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만간 좀 더 계속 확진자가 지금 없는데 좀 더 안전해지면 먹도록 합시다. 자 9-10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9-10번부터.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한 문제 유형들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데 보통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요거 하나거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는 그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인과 코사인 같이 있는 거에 어떤 이제 x, y의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에 끼워 맞추거나 아니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보통은 이 두 식에 끼워 맞추는 문제이기는 해. 이 문제는 그건 아니긴 한데 보통은 두 개에 끼워 맞춘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문제 봤더니 x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래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x는 y는 2 사인 제곱 세타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2랑 똑같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혹시 이거 외우고 있어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뭔지는 외우고 있어? 아마 외우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요놈은 자주 나오는 꼴 중 하나야. 그냥 변형해주면 돼요. 뭐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럼 결국 이 식은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써주자. 그럼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1을 더했다는 얘기는 그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요거 1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식은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분의 2니까 결국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삼각함수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어. 그것은 제곱의 합은 1인 거를 이용할 수 있었고 x가 코사인에 대한 얘기니까 x가 코사인에 대한 얘기니까 주어진 이식도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그렇죠? 1 빼기 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그럼 주어진 결국 이식은 최종적으로 y라고 하는 게 얘가 2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네요. 아 끝났죠? xy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주어진 이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 코사인 세타가 뭐 할까요? 걔가 x-1이죠. 그러면 주어진 얘는 2 마이너스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x-1 제곱이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요건데 그런데 이게 정답이냐? 오늘 하는 단어는 삼각함수거든. 삼각함수.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어떤 삼각함수가 있어요? y는 a 곱하기 sin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는 삼각함수가 있어. 최대값 얼마죠? 최대값 기억나요? 사인의 최대값은 1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 bx 더하기 c가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거의 최대값은 1이야. 근데 거기다 a를 곱한 거야.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의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했다 플러스 d였죠. 얘의 최소값 뭐다?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였다. 그 다음에 주기 x 앞에 개수가 b가 되면 주기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b 분의 2파이였었죠. 물론 이놈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다 하더라도 최대 최소 주기는 얘랑 똑같았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a 곱하기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d가 있으면 항상 탄젠트는 최대값 없다. 왜요?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었으니까 최대 없죠. 최소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없다, 최소값도 없다. 그런데 탄젠트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였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형태, 이 형태의 최대 최소 주기 그리고 탄젠트에 대한 최대 최소 주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분명히 x랑 y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우면 최종적인 이 관계를 구할 순 있지만 어디가 있어야 된다? x에 정의역이 있지 않느냐. 이놈은 최대값이 얼마니? 3이죠. 그렇죠? 절대값 2 더하기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등호 있고요. 3까지 가능하다 라고는 써줘야 돼. 그런데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써야 되는 게 주어진 이 식을 잘 보면 이 식에서 탄젠트 세타가 있거든요. 탄젠트 세타.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탄젠트는 분모가 얘가 탄젠트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탄젠트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0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분모가 0 될 수는 없다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0 될 수는 없어. 그 얘가 0 될 수 없다는 얘기는 x가 1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x는 1이 아니다 까지 써줘야지만 정확한 정의 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xy의 관계까지 구했는데 최종적인 x의 범위는 기본적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탄젠트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0되는 즉 코사인 세타가 0되는 그러한 값도 같이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아이고 오셨군요. 교재 가져오셨습니까? 네. 잠 좀 잤어요? 네. 9-11번 17페이지고요. 17페이지에 9-11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어서 1,0을 출발해서 원 위를 시계 방향으로 몇 초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그런데 120초가 될 때까지 두 점에서 x축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으면서 y축에 이르는 거리도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라. 문제 보면 이게 좀 잘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부채꼴 이러한 부채꼴이 있어서 이 각이 세타고 반지름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면 l은 r세타인데 그런데요 반지름 길이가 1이면 r이 1이면 결국 l과 세타는 서로 같은 값이 되네요. r이 1이면 그렇죠? r이 1이면 그냥 l은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움직이는 건데 단위원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위원.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움직여서 처음에 1,0 여기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즉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얘의 속도가 몇 초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1초마다 이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돌겠다는 얘기거든요. 1초마다. 그러면 t초가 지나면 점 P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뭐가 된다? t초가 지나면 P는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라고. t초가 지나면. 근데 얘는 반지름이 1이었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죠. t초가 지났을 때. 맞죠? l은 r세타니까. 우리는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 게 1초마다 2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t초가 지나면 2분의 파이 t만큼 가는데 얘랑 얘는 같은 거야. 왜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중심각이 세타면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이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t,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더라 라는 거였어. 이게 점 P의 좌표야. 그럼 마찬가지로 점 Q는 몇 초? 3분의 2파이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점 Q의 좌표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점 Q의 좌표 이렇게 할까요? 이 점 Q의 좌표는 그럼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 t,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된다고. 이게 P랑 Q의 t초 후의 위치인 거야. 물론 t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계속 원 위로 움직이니까 언젠가는 문제의 조건, 그러니까 x축에 이르는 거리도 같고 y축에 이르는 거리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원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까지 거리가 서로 같으면 y축까지 거리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점 P랑 점 Q가 서로 X축까지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P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점 Q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X축까지 거리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Y축까지 거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X축까지의 거리 또는 Y축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더라 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Y축까지 거리가 같다로 생각해서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은 거리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사인 2분의 파이 t가 이꼴 절대값 사인 3분의 파이 t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t가 120초까지다. 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t는 0보다는 크고 120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둘이 같아지는 횟수가 몇 번이니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자, 문제의 도입부까지는 끝났어요. 그럼 다시 이제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주기. sin AX가 있습니다. sin AX. 주기는 뭐다? 절대값 A분의 2파이죠. sin AX의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죠. 코사인 AX도 마찬가지죠. 사인 코사인은 똑같죠. 코사인 AX도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죠. 탄젠트 AX가 있어요. 이거의 주기는 절대값 A분의 파이죠. 그런데요,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이 붙으면. 그러니까 절대값 sin AX, 사인에 절대값 붙였어. 절대값 붙였다는 얘기는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 거야. 사인 그래프로 생각해봐. 주기가 2파이야. 근데 걔를 꺾어 올렸어. 그럼 주기가 뭐가 될까? 절반이 돼버리죠.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순간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돼요. 그것은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뭐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야. 그런데 탄젠트 이렇게 생겼잖아. 탄젠트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주기인데 절대값 씌우면 얘가 꺾어 올라가도 이 자체의 모양이 반복하는 거니까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운다 하더라도 그 주기는 그대로 절대값 A분의 파이, 즉 탄젠트의 주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됐죠? 자, 주기에 대한 얘기야. 사인, 코사인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 탄젠트는 절대값 A분의 파이였어. 그런데 절대값 씌운 순간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절반이다.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놈을 생각해봐. 자,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주기는 뭐죠? 절대값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 그런데 절대값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2가 되죠. 절반. 얘의 주기는 2죠. 자, 얘는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주기는 3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6이에요. 근데 절대값 씌웠잖아요. 그럼 주기는 3인 거죠. 이거 주기가 3이죠. 그러면 얘가 주기가 2고 얘가 주기가 3이면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한다면 주기는 뭐가 된다야? 주기는 6이다. 한 놈의 주기가 2고 또 다른 놈의 주기가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둘이 같이 움직인다면 다시 최초로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은 6초 뒤가 되는 거야. 하나는 2초마다 돌아, 하나는 3초마다 돌아. 그럼 둘은 다시 6초 후면은 만난다죠. 그러면은 그 주기는 6이 되는데 그 6은 누구다? 2랑 3의 최소 공배수다.
뭔 얘기냐? 두 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t가 0부터 6까지. 그러면 t가 0부터 6까지 그려주자고. t가 0, 1, 2, 3, 4, 5, 6까지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얘는 주기가 2였어. 근데 절대값 주기니까 계속 이렇게 위로만 볼록볼록볼록한 형태인 거죠. 꺾어 올렸다. 꺾어 올렸더니만 주기가 2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된 요 놈이 반복하는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사인이니까 위쪽면 이렇게 있는 함수 주기가 2인 게 6까지 3번 반복. 얘는 똑같은 사인이니까 모양은 같지만 주기가 3이었으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이 반복한 거죠. 그러면 출발하고 나서니까 이 0은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이제 0이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그럼 여기까지 6초까지 만나는 횟수를 생각해 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만나네요. 6초까지 5번 만나네. 그럼 우리는 120초까지는 120초는 6초가 20번 들어간 거니까. 그쵸? 6초마다 5번 만난다. 그러면 그런 게 총 20번 사이클 반복하지 않느냐? 100번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삼각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아마 좀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억나죠? 그죠? 자, 기본적 삼각함수의 주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주기 또는 절대값 씌운 주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 개수는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최종적인 주기가 6이었으니까 6초까지의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겠다. 요거였죠. 6초까지의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겠다. 네. 12번. 12번. 아, 12번. 아,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네요. fx 더하기 파이가 fx랑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얘기. fx 더하기 파이가 fx랑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표현인데 주기가 파이다. 주기가 파이다. 사실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얘기는 주기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더니만 그놈이 파이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왜냐면 주기가 파이의 2로 나눈 값이다 하더라도, 즉 주기가 2분의 파이다 하더라도 어떤 함수의 주기가 2분의 파이여도 fx 더하기 파이는 fx를 만족하거든. 이해되죠? 주기가 3분의 파이다 하더라도 얘랑 얘는 서로 같거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주기의 정수배가 파이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x의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주기를 파이로 보고 풀어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의 주기는 그냥 그 주기의 정수배가 파이라는 얘기지만 그냥 얘를 주기를 파이라고 놓고 풀어도 별 상관은 없다. 무방하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의 그림을 그릴 거고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반복시키면 되는데, 자, 이제 해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사인 4x래요. 그런데 이 사인 4x의 주기는 얼마인데요? 절대값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죠. 이 사인 4x의 주기는 2분의 파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은 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그림을 그리면 이거네요. 이렇게 있어서 0부터 여기를 난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게. 여기를 상관없는데 자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얘를 이렇게 4등분을 나눠서 여기다가 요 사인 함수를 그리겠다. 우리 사인 그릴 때 그렇게 그렸잖아. 먼저 주기까지를 선을 긋고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걔를 4등분을 해라. 그래서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이 그래프였다. 요거였죠. x가 2분의 파이에서 x가 파이까지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사인 4x래요. 그러면 얘랑은 똑같은 건데 부호만 반대니까 즉 이놈을 y축 대칭한 함수를 계속 파이까지는 그려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그럼 파이까지는 얘를 y축 대칭한 함수. 그 y축 대칭한 함수는 이거죠? 그거 그리겠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기를 파이로 보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라고. 그럼 이 오른쪽에도 계속 그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거의 왼쪽도 이렇게 생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모양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니까 반복시키면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데칼코마니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의 계속 반복해야겠죠. 쭉. 자, 여기까지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이유를 보니 문제가 제일 끝에 보면 y는 파이분의 1 x가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거든. 항상 교점 개수는 무조건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거랑 y는 파이분의 1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삼각함수는 이 함수는 그리고 이 함수는 최대값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커지면 더 이상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얘가 언제 1이다? 파이 1대 1이네요. 그럼 이 함수는 파이, 1 여기를 지나고 이거 이후부터는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고 저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쭉 있겠죠. 그렇죠? 좀 더 그려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좀 더 그려서 쭉 있을 거고 그럼 실제로 그 구간에서 만나는 점개수니까 다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 세서 여기서 확장해서 더 그려서 만나는 점개수를 다 세주면 총 8번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어떤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는 일단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다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다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이 1과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집어서 거기까지의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만나는 교점 개수를 일일이 세주면 그게 정답인 거죠. 자, 함수 그려서 교점 개수 구해주면 됩니다. 다시 13번.
다음 함수 y는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b. 자, 얘를 구했는데 실제 최대값을 구했더니 9가 나왔고요. 최소값을 구했더니 6이 나왔대요. 상수 a랑 b를 구해요.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2차식으로 표현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꼴 중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쉽진 않아요. 일단 2차식으로 표현된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또는 뒤쪽에 배우는 삼각 방정식 아니면 삼각 부등식 다 어떻게 푼다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야 돼. 그럼 그 하나의 삼각함수는 1차식의 꼴에 맞추는 거죠. 사인 제곱이 1차식에 있으니까 이 형태가 되도록 얘를 사인으로 바꿔야 돼.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주어진 이 식은 당연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바꾸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2a 곱하기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한다? 치환하자.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완전 제곱꼴이죠. 이렇게요.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지 않느냐. 사인을 t로 치환했으니까 t값 범위는 항상 사인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2차 함수인 거야. 자, 왜 어려운 거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미지수이기 때문인 거죠.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t가 a인데 실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냐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항상 대칭축의 위치를 고려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됐었거든. 우리가 수학상에서 많이 연습했었죠.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 그럼 결국 얘의 그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놈인 거고 그럼 이놈이 이 꼭지점 좌표가 x는 a고요. 그러니까 t가 a일 때고 그때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인 건데 문제는 뭐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이건 t가 a인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첫 번째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마일부터 1까지가 있으면 당연히 언제가 최대야? 1일 때가 최대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야. 요 구간만 얘기하는 거니까. 즉, 이 첫 번째 게 뭐야?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얘기는 여기가 1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고요. 맞죠? 마일부터 1이니까 1보다 A가 클 때 1보다 A가 큰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t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고 그게 9란 얘기예요.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최소란 얘기고 그게 6이란 얘기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돼요. 연립한 게 실제 A가 1보다 큰지 확인하면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걔는 모순인 거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마일부터 1까지가 이런 식이면 그럼 그때는 A일 때가 최대인 거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일 때가 최소야. 근데 문제는 또 둘 중 하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판단하려면 얘도 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을 1로 보면은, 그러면 0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럼 이 둘의 점 가운데가 0인데, 그럼 A가 0보다 더 작은 놈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한쪽에 더 갖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럼 뭔 말이죠? 뭔 말이죠?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그때는 언제가 최대야? t가 a일 때가 최대야. 그럼 t에다가 a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그럼 최대값이 9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최소는 t가 얼마일 때겠니? 1일 때죠.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상황인 거고, 그럼 1일 때가 더 축에서 멀리 떨어진 거니까 t가 1일 때가 최소고, 그럼 그 최소는 결국 뭐인 거다? 6인 거다. 그럼 이제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얘기는 뭐죠? 0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에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은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제는 A가 0보다는 큰 거고, 그 다음에 요 1보다는 작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면, 그럼 그때는 역시 T가 A일 때가 최대고 그게 9. 그러면 T는 이제는 0일 때가 최소일 거고 그 값이 6. 마지막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다면, 그러니까 대칭축 A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큰 상황이면, A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큰 상황이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대다. 걔가 9다. 1을 집어넣은 게 최소다. 6이다. 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해서 모순이 아닌 A랑 B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힘든 문제죠. 미친 문제죠. 근데 이거 우리 수학상 하면서 그때 함수하면서 이미 이 정도의 힘든 상황을 한번 풀어봤었어.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이 삼각함수를 통해서, 즉 2차식의 최대 최소 핵심은 뭐야? 1차식에 있는 이 형태로 바꿔서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제한 범위 내에서 대칭축을 고려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그 문제를 가장 어렵게 만든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유형을 가장 어렵게 만든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계속해 볼게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지금 근데 영상 어차피 찍고 있어서 사진 찍어도 되는데 영상은 올릴게요. 14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분수꼴로 주어지는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 분수꼴로 관련된 최대 최소는요, 한 70% 정도가 9-14의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9-14의 1번 유형이야. 그러니까 무슨 유형이냐면 분수꼴인데 분모랑 분자가 둘 다 1차식이야. 그리고 둘 다 같은 삼각함수야. 둘 다 보면 달라. 사인이죠? 둘 다 같은 삼각함수에 대한 1차식분의 1차식꼴은 이거 뭘까요? 얘는 치환했을 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인 거죠. 유리함수죠. 다시요. 9-14번에 자, 첫 번째 거는 가장 일반적 상황이고요. 다음에 y값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y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상황인 건데, 이거라고 3sin x-1 그
다음에 3 sin x 플러스 1. 분수꼴이죠? 근데 분모 분자가 둘 다 1차식이죠? 둘 다 1차식이면서 같은 삼각함수죠? 라고 한다면 그럼 뭐라고요? 분수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함수라고. sin x를 t라고 치환해요.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이꼴 3t-1분의 3t 더하기 1인 거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가 돼버리고 이게 바로 뭐다? 분수함수다. 분수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됐어요?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 3분의 1 y의 점근선은 개수 비교 1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과 절편이었어요. 분수함수의 핵심은 점근선 플러스 절편이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점근선 t가 3분의 1 요거 3분의 1 그 다음에 y의 점근선은 1이었죠? y는 1 자, 얘가 점근선이고 절편 x에 0 이건 t인데 t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네 그 0, 마이너스 1 여기 얘랑 얘가 점근선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각삼곡선 이게 분수함수의 그래프였다.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생긴 분수함수였는데 t값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이 y 값은 2분의 1. t가 1이면 t에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4, 2 나오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그린 함수 중에서 t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에 있으면 결국 여기부터 요 함수까지를 그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y의 범위는 y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분수함수야. 분수함수야. 물론 얘는 둘 다 최대값 최소값은 없네요. 최대 최소는 없네. 그쵸? 둘 다 이거니까 없어. 두 번째 문제 2번. 1차식과 2차식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sin x 더하기 분모고요. 분자는 2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자, 이건데 일단 2차식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1차식이 사인이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다 사인으로는 바꿔야 될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다시 분모는 sin x 더하기이고요. 그럼 분자는 2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쓸게요. sin x 더하기 분의 얘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2 sin x 마 1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2다.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뭐 느낌 나는 거 있어요? 이거 최대 최소 뭘까요, 이거? 분수꼴의 최대 최소는 거의 대부분은 이 형태라고 했어. 둘 다 1차식인데 같은 삼각함수로 주어진. 그런데 한 20% 정도는 이 문제야. 20%.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개수를 좀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상황. 아, 뭐가 생각난다? 산술 기하 평균이 생각나는 그 놈이거든요. 아, 이 식을 다시 바꿔서 sin x 더하기 2를 t라고 치환할게요. 1을.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얘는 sin x로 묶여요. 그럼 얘는 sin x로 묶어주면 곱하기 sin x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면 여기 t였잖아요. 그러면 t분의 t 약분돼서 sin x만 남아요. 그럼 sin x는 뭐죠? sin x 더하기 2가 t니까 sin x는 t-2야. 그러니까 얘분의 얘는 t-2예요. 그리고 얘분의 얘는 t분의 2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 얘를 이렇게 본 거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얘 약분돼서 sin x로 남잖아요. 근데 그 sin x가 이게 t였으니까 sin x는 t-2죠. 그리고 요거는 t분의 2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바꾸면 이게 뭐다? 산술기하다. sin x 더하기 2가 t니까 그럼 t의 범위는 뭐죠? 최대값 3, 최소값 1 됐죠? 그러니까 t는 1에서 3 사이니까 그럼 1과 3 사이면 어쨌든 t가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언제가 최소다? 얘랑 값이 같을 때죠. 그 말은 t가 루트 2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러면 언제가 최대일까요? 자, 루트 2가 있는데 루트 2랑 1 간의 거리랑 루트 2랑 3 간의 거리가 어디가 더 멀죠? 당연히 3까지 거리가 더 멀죠. 이게 1.4 정도 하니까. 그러면 루트 1대가 최소면 당연히 여기서 거리가 더 멀 때가 최대일 거야. 그러니까 최대는 t에다가 3 대입한 값이에요. 3 대입한 게 최대고 루트 2를 집어넣은 이 값이 최소인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범위가 나온다. 어렵죠 약간은.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꼴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한다면 삼각함수가 분수꼴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라. 대부분 유리함수인데 간혹 가다가는 산술 기하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는 9-15번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더 희소하게 나오는 꼴이야. 9-15번. 자, 9-15번 문제에서 첫 번째 거만 할게요. 첫 번째 거만. 두 번째 거는 그건 진짜 그건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뺄게요. 9-15의 두 번째 건 뺄게요. 자, 그럼 9-15의 첫 번째 거를 해볼게. 얘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 구한 거야. 지금 분수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를 지금 다룬 거죠. 그 나머지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15의 1번 문제인데 이제는 이거예요. y가 둘 다 1차식이야. 근데 서로 삼각함수가 달라. 서로 달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둘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풀까요? 서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물론 얘를 그냥 y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얘를 그냥 k라고 놓을게요. k.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k라는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k라고 놓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넘겨주면 sin x 더하기 3은 k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요, 사인은 뭐냐? 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의 사인은 y값, 코사인은 x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치환할 수 있어. 사인은 y값이다. y로 치환하는 거죠.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의 x값이다. 또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이 식은 y는, 그러니까 그쵸, y는으로 쓸게요. 그리고 y는 k 곱하기 x 마 4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얘를 쓴 순간 식 하나가 더 나온다고.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xy가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끝났죠? 원 위의 점에서 이때의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이 있는데 x, y 반지 1이 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뭐죠? 4,마삼 이 정도 4,마삼을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 얘랑 만나려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기울기가 그거 사이에 존재해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럼 그러한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과 직선이 만난다는 건 어떻게 풀었죠? D랑 R의 관계였죠.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야 만났거든. 그러니까 만날 조건 D보다 R이 더 크거나 같다. 만날 조건. 그럼 D는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 이 직선 일반형으로 고치면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꼴 0 간의 거리 뭐죠? 루트 제곱의 합분에 0,0 간의 거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k 마3이 이꼴 작거나 같다 반지름 1 해서 넘겨서 제곱해서 k값 범위를 구하면 최종적인 정답을 끄집어낼 수는 있었어. 그럼 요거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역시 출제는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세 가지다. 같은 삼각함수로 나오면 그건 일반적인 문제 해피한 거 그냥 분수함수. 그 다음에 차수가 좀 약간 1차, 2차 이렇게 차수가 나뉘어져 있으면 아마도 산술기하평균 꼴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둘 다 서로 다른 삼각함수에 대한 1차, 1차면 다음과 같이 해서 그 관계로부터 구하는 조금은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였어. 자, 16번입니다. 16번. 별로 어렵지 않은데 불구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16번. 16번을 하기 앞서서 우리 다음 같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다음 같은 생각을 좀 해보면 파이 자, 파이는 180도죠. 파이는 180도죠. 그런데 파이는 대략 3.14 정도 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3.14 정도 하는 놈은 180도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결국 1은 약 몇 도인 거야? 180도를 3.14로 나눈 값이니까 180을 3으로 나누면 60도죠? 3보다 조금 큰 값 나눴으니까 60보다 좀 작겠죠? 약 57도예요. 1은 약 57도예요. 1은. 무슨 말이냐면 사인 1이 큰가요? 코사인 1이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사인 1이 큰 거니 코사인 1이 큰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도 괜찮아.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두 개 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0, 1, 마이너스 1, 4개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 흰색으로 그리면 이거였어요.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여기가 2파이. 이게 파이. 이게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인데요? 파이가 3.14니까 2분의 파이는 1.5보다는 약간 큰 값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였고, 자, 사인 코사인 같을 때가 언제다? 여기 언제죠? 4분의 파이일 때죠.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두 개는 같았잖아. 4분의 파이인데 4분의 파이가 얼마인데? 파이가 3.14 정도 하니까 4분의 파이는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1은 어디에 있다? 이 정도에 있는 거죠. 1이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흰색 값, 즉 사인 값이 코사인보다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1은 코사인 1보다 더 큰 거야. 1은 대략 57도 정도 하니까 사인 1이 코사인 1보다 큰 거라고요. 자, 문제로 돌아가서 9-16번. x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예요. 0에서 파이까지. 거기에서 fx라는 놈이 사인 코사인 x예요. 이게 fx예요. 사인 코사인 x다. gx가 코사인 사인 x예요. 이 gx예요. 첫 번째 1번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는 보통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 아래 값을 뭐 t라고 치환하지 않나요? 그러면 sin t의 최대 최소야. 근데 그 t는 뭐다? 마이너스 1과 아니죠. 그렇죠. 0에서 파이 사이니까 0부터 파이 사이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번 fx는 결국 코사인, 사인이죠. 사인, 얘를 t로 치환하면 사인 t가 되는 거야. 근데 그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라고요. 그러면 사인 t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상황이 fx가 취하는 범위인 거니까 최소값은 사인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사인 1인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최대가 사인 1이다. 최소는 사인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사인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1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사인 1과도 같죠. 원점 대칭이니까. 1번 끝났네요. 최대, 최소. 그럼 2번. 이제는 gx의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요 사인 x를 똑같이 t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번은 gx는 결국 코사인 t를 말하는데, 근데 x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면 이 사인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 t는 0에서 1까지인 거죠. 이해돼요? x 정의역이 지금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어. 그 0부터 파이까지면 사인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0부터 1까지 값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0부터 1까지의 코사인 요거니까 0일 때가 최대고 1일 때가 최소래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코사인 0, 1이죠. 최소는 코사인 1이죠. 자, 그럼 이제 4개의 값을 생각했네요. 그럼 세 번째, 여기서 구한 값 중에서 순서대로 크기를 나열하라. 이게 문제였으니까 넷 중에 제일 작은 게보다 사인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는 봤더니 아까 1 대입할 때 코사인 1보다 사인 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1이 두 번째로 작고 그 다음에 사인 1 그리고 1이 제일 큰 값인 거죠. 그렇게 해서 크기 비교가 가능했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9-17번 17번 역함수,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아직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역함수 자체에 대한 성질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역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 역함수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역함수랑 관련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근데 얘는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름은 그러니까 좀 약간 긴가민가한데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에도 얘는 빼자 그냥 빼자. 근데 이거 좀 고민되는데 그러다가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겠지 뭐. 안 나오겠지.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일단 그 역함수라고 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한번 직접 그 풀어보도록 언젠간 테스트 한번 내가 내는 걸로 하지 뭐. x에 대한 삼각방정식 0에서 6분의 5파이까지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건데요. x범위가 0에서 6분의 5파이까지래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는 우리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 대한 단어를 하고 있는 건데 다음과 같은 이 방정식이 4a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꼴 빵이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죠. 일단은 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였고 삼각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2차식으로 표현된 놈은 무조건 1차식의 꼴에 해당하는 삼각함수를 일단 바꾸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맞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식을 써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a 곱하기 사인 제곱 x 내리천을 쓸 거니까 더하기 4a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3a 더하기 1은 빵이다. 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거는 t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근데 그 2차식이 x범위가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래요. 한번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런 사인 그래프를 0부터 한번 파이 정도까지만 그려주면 1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우리는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 정도 되겠죠? 까지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인 거야. 6분의 5파이일 때 값이 얼마죠?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값인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값을 갖는 거고 따라서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t값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값이 되는데 그럼 주어진 이 함수는 t에 대한 이차함수고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조금 더 정리해주면 그럼 얘는 4a t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t 양변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꼴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잖아. 0과 1 사이에서. 그러면 주어진 이놈이 0과 1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가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t값이 아니라 x값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하나의 실근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t값이 0이면 지금 t가 취하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t가 0이면 실제 만족하는 x도 하나인 건 맞아. 그쵸? t가 0일 때 x는 요거 하나거든. t가 만약에 4분의 1이어도 만족하는 x는 하나인 게 맞아. 그런데 t가 2분의 1이면 만족하는 x는 사실은 2개인 거거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하나의 시계를 갖는 얘기는 t값이 하나란 얘기가 아니라 걔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란 얘기니까 실제 만족하는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실근이 하나가 되려면 2분의 1보다 작은 근이 되거나 아니면 t가 1이라는 근을 가져도 만족하는 값은 하나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t가 1이라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 t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그 간을 갖거나 아니면 t가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t가 요 값 사이에서 근을 가질 경우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 t가 빵을 근으로 가지려면 그냥 0 대입했을 때 0 되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t에 0 대입할 때 근 되려면 그냥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 이차함수가 이 두 값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럼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이차함수가. 그러니까 뭐니? 이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0 대입한 값이나 2분의 1 대입한 값의 부호가 다르면 하나의 실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과 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 그쵸? 뭐 나오는데 그냥 2분의 1 이렇게 그냥 쓸게요. 대입한 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가 1일 때 0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이 t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0이 된다면 그럼 그때의 a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이 세 개를 포함한 최종적인 결과가 문제의 정답일 거야. 약간 어렵죠, 그렇죠? 약간 어렵죠. 자, 이제 조금 쉬운 문제로 갑시다. 10-1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세타의 값과 그 실근을 구하래요. 근데 이건 지금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주어진 그 방정식 자체가 어떤 꼴이냐면은 i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방정식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야 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묶어주면 즉 i가 없는 꼴들은 x제곱 그 다음에 i가 없는 거 x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네요. 그 다음에 i로 묶이는 것은 i 곱하기 x제곱 이런 게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뭐죠?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곱하기 i는 빵이다. 자, 얘가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뭔 말이죠? 주어진 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i 앞에 있는 숫자는 0이 돼야 돼. 얘가 0이 아니면 주어진 이 전체가 0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 돼야 되죠. 그리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복소수의 상등. 주어진 식이 0이라는 얘기는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인 거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실근이 알파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얘기고 또 얘가 0 되는 x값 같은 x니까 그것도 알파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0이란 얘기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공통근이라고 하잖아. 어떤 두 방정식이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지면 일반적 공통근 문제는 두 식을 어떻게 한다야? 뺀다죠. 얘도 0이니까 두 개를 빼도 0 돼야 된다.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뺐으니까 알파 곱하기로 묶어주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빼니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빵이다가 되고요. 요거는 1이니까 이거 넘겨주면 그럼 알파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인 거네요. 물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주 나오는 꼴이고 변형이 가능한 꼴이야.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에다가 1을 더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그래서 이 공통근은 일단 이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주어진 식의 근이란 얘기는 실제로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대입해요. 이 근이니까 집어넣어요. 자, x 대신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뭐죠? 분모는 코사인 4제곱 세타분의 1 x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걔랑 얘랑 곱하니까 상쇄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빵 나오네요.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고 다시 이 식을 정리를 해버리면 분모를 코사인 4제곱 세타로 묶어서 생각해도 괜찮고 어쨌든 뭐 편한 대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 뭔가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요? 분모를 전체를 코사인 4제곱으로 그냥 통분해보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4제곱 세타 분의 통분하면 얘는 1 마이너스 그럼 1은 코사인 4제곱 세타고 그럼
그럼 얘는 코사인 4제곱 통분했으니까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빵이다. 이렇게 돼요. 다시 정리해주면 분자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내린 차수 먼저 써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4제곱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빵이다가 되죠. 아, 좀 복잡하죠? 이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크로스 해주면 얘가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빵이 나와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 나오는데 불가능하잖아.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주어진 근은 1인 거야. 자, 주어진 근 구했다. 1인 거 구했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그러한 세타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내에서는 파이밖에 없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이때의 각은 파이가 된다. 그래서 세타는 파이다. 주어진 근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정리해서 보면 되는 복잡한 꼴의 문제였었고요. 16번. 자, 비슷한 공통근 문제인데 16번 문제 좀 실수하기 쉬운 문제라서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16번. 조금은 주의를 하자. 주의를 하자.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번은 비슷한데요. 다음 주어진 놈이 적어도 하나의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면 세타의 범위를 구하시고 문제고요. 자, 식 자체는 나온 거 같네요.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는 빵이다. 이거랑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빵이다. 자, 얘가 공통의 실근을 갖는다. 항상 공통근 문제는 주어진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풀었어요.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무조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놔라.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은 순간 이 식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 x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빵. 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빵.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자? 두 놈을 빼자. 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놔라. 그 다음에 두 값을 빼라. 이거니까 자, 실제로 두 값을 빼버리면 알파 제곱 지워지고요. 이거 알파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니까 역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공통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결국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0이다. 따라서 알파가 1이거나 코사인과 사인이 같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1번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다면 그 다음에 2번 알파가 1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같은 값이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놈은 뭐죠? 삼각함수인데 주어진 값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x의 범위가 0에서
세타가 2파이까지니까 그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코사인과 사인 같아지는 건 두 번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의 그래프 이거죠? 코사인의 그래프 이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상황은 두 번 있다. 여기 뭐죠? 4분의 파이랑 여기는 이게 0이고 이게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였고 그쵸? 그럼 여기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 것은 세타가 4분의 파이이거나 아니면 4분의 5파이일 때야. 근데 생각을 해보기를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이놈이 단순히 그냥 공통인 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거든요. 공통인 실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일단 공통근인 건 맞는데 4분의 파이를 직접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그러면 이 식은 대입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x 더하기 2분의 루트 2는 빵인 거예요. 이거 판별식 어떻게 되죠? 판별식 세우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죠? b제곱 빼기 4ac 해버리면 0보다 작아진다고. 그럼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쟤는 허근이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4분의 5파이가 되면 그럼 그때는 코사인과 사인은 둘 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둘 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대입해서 실제 근을 구하면 걔는 실근 나와요. 판별식 양수되거든. 그래서 공통인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안 되고 얘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 구했어. 자, 두 번째. 알파가 1이면 그럼 알파에 1을 집어넣어봐. 알파에 1을 집어넣어주면 이 위의 식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0인 거죠. 아래 식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얘를 만족하는 역시 그 각을 구해야 되는데 그 얘를 만족하는 각을 구하려면 보통 1차식으로 주어진 삼각함수 그 각 어떻게 구했니? 기억나요? 한쪽으로 넘겨서 이항해서 값을 보통 구했잖아. 아니면 그냥 이 식을 제곱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고 그러면 근계수를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방법 두 개였거든요. 여기서 만족하는 사인 코사인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한 놈을 이항시켜서 제곱해라. 그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 식을 제곱해라. 그럼 제곱해주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합과 곱을 알면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둘 중에 편한 거 쓰면 됐었어. 그냥 넘겨서 한번 제곱해볼까요? 자, 넘겨서 제곱해주면 좌변은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그럼 우변은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면 1 지워지고요. 다시 요거 넘겨주면은 그리고 2로 나눠주면 결국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빵 나오네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빵이 나오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고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상황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될 때가 파이.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이 나오는데
주의를 해야 돼. 뭐를 주의하냐면 우리가 어떤 삼각방정식을 풀 때 주어진 식을 뭐 했으면 제곱했으면 실제 얘를 만족하는 값이 이거의 값이 아닐 수 있다고. 왜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야. 그런데 이걸 양변을 제곱했어. 그럼 뭐가 되죠? x제곱은 1 이렇게 돼버리죠. 물론 x가 1이면 x제곱은 1인 건 맞지만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해버리면 1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1도 나와버린다고. 지금 우리 문제 푼 이 값은 뭘 한 거야? 주어진 이 식을 제곱한 근을 구한 거니까 제곱한 이 근이 실제 이거의 근인지는 역으로 다시 꼭 확인해야 돼요. 어떤 식을 풀 때 제곱했으면 다시 올바른 근인지는 확인해야 돼. 그러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봐. 1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가 0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방정식의 근이 아니야.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걔는 얘가 0 되는 값 맞다고.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사인 파이 0 집어넣어주면 0 되는 거 맞다고. 그래서 실제 만족하는 근은 이놈 3개가 되는 거고 요 2개는 근이 아니었던 거야. 4분의 파이는 얘가 허근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실근이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2분의 파이는 제곱했을 때 생긴 가짜 근인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약간 질적으로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실수가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출제는 자주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은 주의해서 실수를 안 했으면 좀 좋겠어요. 17번 그닥 어렵지 않은 얘는 정말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17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어려운 거고. 자, 1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항상 세 개 조건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으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 양수다. 세 번째는 두 근의 곱도 양수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었고, 그럼 이것에 의해서 원래 주어진 식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자, 이거니까요. 세타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래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버리면 절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하나랑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죠. 양수. 두 근의 곱 얘죠.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 양수. 자, 얘를 만족해야 돼요. 일단 이놈은 요거는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그냥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거니까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건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인 거니까 얘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네.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2번이 얘기하는 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란 얘기니까 그럼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9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구나 라고 하는 것을 2번에서 알 수 있어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니? 요 범위 내에서 1번의 부등식만 풀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1차식의 꼴로,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뭘로?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그럼 결국에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1번을 풀어버리면 사인 세타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끝났습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파이 요놈 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할 거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이 0, 2분의 1.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은 어디인 거야? 여기인 거죠. 여기죠. 여기. 2, 4분면에 속하는 0과 2분의 사이 값. 그러니까 세타는 이때가 얼마다? 6분의 5파이다. 그러니까 6분의 5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때가 파이인데 파이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최종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18번의 문제. 18번. 문제 조금 역시 어렵습니다. 이거 꼭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18번 문제는 우리 아까 풀었던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했던 구간이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그나마 약간 더 쉽게 푼 거야. 아까 우리가 저기 풀어가지고 막 사진 막 찍었던, 그러니까 뭐 대칭축 해가지고 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어려웠던 그것보다 약간 더 쉬운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었으면 얘를 봤을 때 쉽게 풀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 건너뛸게요. 근데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니까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중요한 문제야. 근데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풀었던 거랑 겹치니까 18번은 설명만 건너뛰고 그 다음에 19번 y는 x와 저 포물선 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그때의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다시 한번. y는 x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근데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다. 그러면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일단 뭔 말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함수가 만나는 점의 x값을 실근이라고 하니까 그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즉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세타의 값. 그러면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이거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라는 얘기고, 그럼 만나는 두 개의 x값을 알파, x값을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L. 자, 그렇다고 해서 점과 점을 구해서 좌표를 구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직선 y는 x거든요. 뭔 말일까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실제 길이의 비는 1대 1대 루트 2가 된다고. 즉 L은 뭐랑 같은 거다? 루트 2 곱하기 두 근의 차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어떻게 구하죠? 근계수였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푸는 거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x를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x로 묶어주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꼴 빵이라고요. 뭐 한 건지 알죠? 둘이 만난다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x를 넘겨서 써준 거야. 그럼 이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러니까 두근이 합은 마이너스이죠. 즉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죠. 그럼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 1. 이거네. 계산해주면 얘가, 아니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럼 문제는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 함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이 값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되겠니? 얘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는 게 대칭 축인 거죠. 근데 이 범위면 2분의 1과 제일 멀리 떨어진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3의 제곱 9 빼기 4 5가 되는 거고, 얘가 오면 요 놈은 루트 5다. 루트 5랑 2랑 곱하니까 루트 2 곱하니까 루트 10이 바로 최대의 길이인 거야. 그리고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코사인 값은 파이라는 하나의 값밖에 없잖아요. 세타는 파이인 거죠. 그리고 최대 값은 루트 10인 거고요. 20번 문제는 없앱시다. 20번. 그 산술기압 평균을 좀 써서 풀 수 있는데 마이너스까지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그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서 20번은 그냥 패스하고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1번. 21번 문제가 약간 복잡합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자.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 O에서 P까지의 길이는 1이고 P1에서 P2까지 길이는 A, P2부터 P3까지 길이도 A, P3부터 P4까지 길이는 2A고 처음에 각 X, O, P1은 세타다. 그리고 그 다음에 O, P1, P2랑 걔는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좀 복잡해요. P1, P2, P3랑 P2, P3, P4의 각은 3분의 2파이가 된다면 P4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좌표가 마이, 0이 되는 A랑 세타를 구하래요. 그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림 좀 크게 그릴게. 자, 여기에서 처음에 5에서 P1까지가 길이가 1이래요. 요 길이가 1인 건데 이 각이 세타래. 여기가 P1인 거야. 자, 그럼 P1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죠. 이게 1이고 이게 세타면 그러면 이 P1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동경이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쵸? 코사인 세타, x값, 사인 세타, y값. 자, P1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네요. 이제 여기서 P2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뭐 P1, P2의 각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도록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각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면서 길이가 A가 되는 여기가 P2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세타면 이거를 X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얘도 세타잖아요. 억각이니까. 그러면 이 각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란 얘기는 여기가 3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그쵸? 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P2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수선만 내리면 돼요.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60도란 얘기니까 빗변 길이가 A면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A고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A. 그래서 P2의 좌표는 X는 코사인 세타 여기서 요만큼을 빼면 돼요. 2분의 A를 빼면 되고요. Y는 사인 세타에서 이만큼 2분의 루트 3A를 더하면 걔가 P2의 좌표야. 그럼 다시 그 다음엔 P2에서 P3까지는 길이가 똑같이 A가 되는데 그런데 P2, P3 아니다. P1, P2, P3 P1, P2, P3도 3분의 2파이래요. 120도래요. 그러니까 P1, P2, P3가 120도인데 그래서 잘 보면 여기가 30도잖아요. 그럼 이쪽은 90도가 되는 상황이란 얘기니까 저 그림처럼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길이가 A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죠. 3분의 2파이 120도. 마침 여기가 딱 30도. 여기는 90도.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 A. 그럼 여기가 P3니까 아 그럼 P3 좌표는 X는 여기다가 A만 더 뺀 거야. Y는 똑같고. 그래서 이 점 좌표는 X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를 더 빼니까 2분의 3A. 컴마 Y는 쟤랑 똑같다.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A가 되더라. 이게 P3의 좌표다. 아 마지막으로 P4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똑같이 P2, P3, P4가 120도. 그러면 여기서 120도로 가려면 수선 내리면 여기가 90도니까 이제는 여기 30도 6분의 파이가 되도록 만들어서 길이가 2A가 되도록 잡은 거죠. 그러면 역시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30도고요. 그럼 여기는 A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루트 3A가 되는 거네. 그래서 떠 있어요. 네? 근데 저거 떠 있어요. 아, 그 상관없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X축이랑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게 P4가 X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처음에 이 세타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값은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럼 이 점 좌표는 이제 x는 다시 여기다가 a를 더 뺀 거니까 여기다 a를 더 뺐어. 뭐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5a 이게 x 값이고 그럼 y 값은 여기 요 y 값에다가 이만큼을 더 빼면 되죠. 그럼 y는 사인 세타 여기다가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가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 P4의 좌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끝났어.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했더니 이 P4의 좌표가 마이 컴마 0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 P4가 이렇게까지 갔다는 얘기죠. 걔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값이 마이너스 2고 이 값이 0이란 얘기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A 값과 세타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이런 식이 보이면 어떻게 풀죠? 사인과 코사인 관계는 제곱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 풀려면 괜히 막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 얘가 이거니까 그 말은 코사인 세타는 이꼴 얘를 넘긴 거 2분의 5a 마이너스 2다. 또 얘가 0이니까 사인 세타는 이꼴 4분의 3a 제곱 왜 저쪽에 제곱을 했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a인 거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왜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결국 1은 이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다 가 되니까 결국 얘는 a에 대한 2차식이 된다고. 그러면 그 2차식이니까 그 a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a 값을 구하면 2차식이니까 두 개가 나와요. 1과 7분의 3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끝에 단 세타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문제의 발문에 세타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는 얘기는 일사분면인 거죠. 그럼 일사분면이니까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런데 a의 7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이거 음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7분의 3은 만족하는 a 값은 아닌 거야. 왜? 일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a는 1밖에 없는 거죠. 그럼 a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끝났어.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일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60도다. 3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생긴 이유는 뭐라고요? 제곱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어진 식을 제곱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족하지 않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은 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좀 약간 재밌죠?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더 벗어나서는 이 기말 범위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마 여기도 기말일 가능성은 큰데, 그래도 이거를 좀 해놓으면 앞에 삼각함수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시험범위 확정되기 전까지는 학습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까먹었을 거고, 그래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 우리 10분 있다가 데일리로 두 번째 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을게요.